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24년 12월 2일 시장 흐름을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쌍바닥이 형성된 상황에서 5일선을 돌파하면서 쌍바닥 패턴이 완벽하게 형성되는 모습이었지만, 이후에 5일선을 지켜주는 3연속 조정이 나온 후에 5일선을 재차 이탈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흐름상 11월 22일에 형성된 저점은 이탈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내일 추가적인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2월 22일에 형성된 저점이 만약에 깨트리게 된다면 앞전에 668.38포인트도 깨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매우 크긴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저점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12월에 빠르게 바닥을 다지는 모양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전일에도 설명드렸지만, 금일이죠. 네, 금일 새벽에도 설명드렸지만, 반등이 나오고 미는 거와 바로 미는 거의 차이예요. 시간이 뭐 빠르게 이제 저점이 형성된다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온 뒤에 이후에 이제 바닥이 전저점이 이탈되면서 바닥이 형성되는 상황이라든지, 어차피 시간 차이일 뿐 전저점 이탈은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현재 차트 베이스를 봤을 땐 이러한 흐름이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제 확률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 결국은 전저점 이탈이 될 것이고, 이 전저점 이탈이 된 상황부터는 바닥을 다지면서 중장기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시장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워트예요. 워트는 제가 이날에 이제 간신 종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리냐면, 이 종목이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 신형 데이터 서버용 반도체 블랙엘을 대량으로 긴급 주문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항운수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 기업하고 이제 삼성공주가 수급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관련주죠. 다만 제가 이전에 워트를 추천드릴 때 블랙엘이 가열 문제로 출시가 미뤄질 수 있다는 기사 내용과 함께 유니셈도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유니셈은 오히려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밀리면서 끝났어요. 충분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했거든요, 이 종목은. 그래서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왜 이 종목들을 말씀드리냐면, 같은 제조라도 죄다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자금이 매우 부족한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제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가 않아요. 현재는 시장 흐름이 수급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같은 제조라도 다 같이 들어가서 어깨동무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장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연동되는 매매를 가급적 하지 마셔라.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되, 같은 제조라도 이 종목이 수급이 혹시라도 들어오겠구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북한 관련주 같은 경우, 남북경합주 같은 경우, 그 기차 어찌 보면은 이런 그 열차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부산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대ITI 푸른기술, 그 다음에 대ITI 같은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서한기계공업을 말씀을 드렸어. 그 UM들한테 추천해 드렸단 말이야. 근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밀렸어요. 다른 종목이 이렇게 상방을 여하튼 부산산업도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게 통했거든. 이 종목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을 거예요. 왜냐면 앞전에 대량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전혀 나쁜 흐름이 아니거든요. 근데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야. 그만큼 시장 흐름이 별로다, 현재는. 그래서 애초에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을 따라 붙는다든지, 아니면 대장주만 이제 좀 보는 그 대장주만 어째 보면은 좀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기업주는 설명드렸으니까 우크라이나 관련주 중에서 이제 SI를 강조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차트 베이스는 좋아. 현대 에버다임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흐름상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단 말이에요. 뭐 다산 네터스도 그렇고. 근데 시간이 살짝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SY 같은 경우는 여하튼 그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한 5%에서 6% 정도 빠진 상황이거든. 못하나 5% 정도. 만약에 매수해서 반등은 나왔어요. 수급은 들어왔어 그 뒤에. 그래서 매도를 못 하시는 시청자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위 상단까지 본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 앞전 고점 넘길 확률이 매우 크다. 근데 이게 바로 넘길 수도 있는 건데, 왜냐면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전쟁이 종결이 되면 일시적이라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앞전 고점 돌파 나올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만약에 그 시청자님께서 빠져나오고 싶다 그러면 SI 스틸텍 이게 대장주격이고 21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빠지면 한 번 더 상방으로 갈 수 있어. 얘는 요즘 뭐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땐 대장주만 거기 가니까. 그래서 만약에 좀 깝깝하다, 이제 뭐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그럼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주에서는 SI 그냥 버리시고 SI 스틸텍을 공략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현재 흐름에서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들 전일젠 간신히로 말씀드린 제노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코는 제가 이제 그 간신히로 말씀드린 다음에 4% 정도까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고, 아쉽지만 5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돌파름 나오다가 밀렸으니까. 그럼 금일 말고 이제 내일 장이 시작했을 때 개상승이 나오면 이제 바로 5일선 위에서 올라타는 건데, 5일선 위로 올라타면 상방으로 한번 강하게 갈 수는 있다. 제가 봤을 때 못해도 한 10% 이상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리고 또 아쉬운 게 우장군 관련주가 캠코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강하게 들어왔어. 오히려 AP성 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제한적이야. 얘도 어쨌든 스페이스 X와 관련해가지고 상한가 쳤었잖아. 근데 상한가를 친 종목이 금일 같은 날에 뭐 캠코하는 10% 이상 나오는데 수급이 들어오질 않는다? 사실 이해가 좀 되진 않아요. 21, 캠코 같은 경우 21선 완벽하게 지지받고 갭으로 또 수급이 들어오고 300일선까지 넘는 형태인데, HV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5일선 확실하게 타면서 수급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이렇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저는 제노코가 사실 흐름상으로는 한 방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온다고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수급이 이렇게 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5일선 돌파도 되질 않았고 실패를 좀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내일까지는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 내일 만약 5일선 돌파가 나오면 강하게 18,000원 부분까지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땐 18,000원, 한 18,500원 부분까지 21선 내지 21선 돌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민테크는 또 신저점 신저가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상한가 한방 20% 이상 아니면 상한가 한방은 나올 수 있는 형태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아요. 여전히 그냥 밀려도 개인들이 못 따라붙게 흔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공모가 대비 이제 반타작 이하예요,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얘도 역시 스페이스X와 또 관련된 또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어차피 12월 내로는 저점이 형성되겠죠. 형성되고 오사냥으로 지수가 날아가면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한 방씩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봤을 때 현재가에서는 손해보는 가격은 아니야.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이후로는 손해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또 홀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무도 투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밀리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이 거래량, 바닥권에서 들어온 거량을 봤을 때는 이렇게 밀리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무시하시고 그냥 끌고 가셔요. 그리고 강원전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거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여전히 나쁜 상태는 아닙니다. 5일선 지지받고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 앞전 고점은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냥 SP 시스템즈. SP 시스템즈도 결국 이렇게 좀 갭을 메꾸는 모습인데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심하게 빠져가지고 사실
또 21선 또 깨버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쌍바닥 흐름이 잡히던지 아니면 내일이라도 다시 21선 돌파 흐름이 나오면서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더 크게 시세가 나옵니다. 뭐 13% 나왔잖아 이 라인에서. 그럼 이후에는 20% 이상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뭐 지금 수급 한번 강하게 들어온 다음에 이후에 거래량 밋밋한데 저점을 깨트렸잖아. 오히려 갭을 메꿨잖아. 이런 형태에서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시세에 나올 가능성 매우 크다. 이렇게 기다가 20% 이상 상승으로 한 방 확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고, 슈리메이텍 같은 경우에도 의미는 크게 없어요. 지금 대량 거래량 대량 수급 들어온 다음에 밋밋한 상태에서 미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 흐름의 문제야.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야. SP 시스템도 그렇고 슈리메이 뭐 에이텍도 그렇고 무드투어 뭐 이런 종목들 죄다 뭐 민테크도 그렇고 이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계속 강한 종목을 쫓아갈 수는 없죠. 괜한 강한 종목 쫓아갔다가 또 말리게 되면 고점에서 물리게 되면 이건 시장 흐름과 관련 없는 종목들이거든. 현재 수급이 강하게 그 고가를 뚫는 종목들은 사실 그냥 제조 나오면 수급 한번 들어오는 거야.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도 수급이 들어온다는 건 역으로 시장 흐름이 좋았을 때는 패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러다가 한 방 나오겠지 크게.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 간신주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간신주목은 KCS 보겠습니다. KCS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차트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요. 정별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5일선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세력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관련주도 되고 키오스크 관련주도 재료가 두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앞전 고점 돌파만 나오면 굉장히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초가 밋밋하게 시작하더라도 앞전 고점 돌파만 나온다면 큰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와 봤습니다. 아직까지 뭐 세력 이탈이 되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내일 일단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시면 뭐 전일 종가랑 크게 차이가 없다면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간시 종목으로 금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